3장 경제 성장,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좀 맞춰서 경제 성장이 무엇이고 70의 법칙, 레이쇼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 로그.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뭐 성장률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세 번째에서는 전 세계 뭐 모든 국가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의 패턴이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난 한 3, 40년 동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Growth over the very long run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주로 그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가 좀 뭐 세계 경제가 혹은 이제 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 성장은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년대 혹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성장은 스킵을 하고 어, 그 이후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형상은 이제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국가마다 다른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영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영국과 인접한 프랑스만 해도 산업혁명의 어떤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산업혁명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더디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도 물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서브사하란 아프리칸 컨트리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위치한 이제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거나 이제 소득 수준이 거의 일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모던 이코노믹 그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로그의 성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뭐 앞으로도 빈번하게 이제 이용하게 되는 어, 뭐랄까요, 기법,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죠. 우선 간단한 로그의 성질을 제가 여기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뭐 강의 노트에 다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성질은 곱셈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값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x와 y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것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것은 덧셈으로 구분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분수의 경우에는 x 나누기 y에 자연 로그를 취한다면 이건 이제 로그의 x와 로그의 y,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의 경우에는 이제 덧셈으로 로그 플러스 로그로 표현할 수 있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혹은 이제 분수의 경우에는 로그 분자 마이너스 로그 분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혹시 들어보셨을 법한데, 사실 x 나누기 y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x 곱하기 y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렇다면 로그의 x 나누기 y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곱셈은
로그 플러스 로그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의 x 플러스 로그의 1 나누기 y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쓸데없는 작업이긴 한데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하면 분수의 경우에는 로그 분자 마이너스 로그 분모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로그 1 빼기 로그 y.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로그 x 플러스 로그 1 빼기 로그 y인데 잘 보시면 이제 로그 1은 제로와 같아요. 로그의 1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x와 y는 반드시 0보다 큰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의 경우에는 뭐 로그 함수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로그의 경우에는 이제 0과 같거나 0보다 작은 값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x라고 썼는데 이 x가 0의 값을 갖거나 혹은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수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그 x의 a승이라고 썼는데요. 로그 x의 a승입니다.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순서를 x의 a승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와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그의 x의 전체의 a승을 한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의 a승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의 a승의 자연 로그를 취했을 때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승수 a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서 a의 로그의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은 이게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은 1 더하기 x였을 거예요. c였나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1 플러스 c. 1 플러스 c의 자연 로그를 취하는 경우인데 c입니다. c. 1 플러스 c의 자연 로그를 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c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면 0.02 뭐 이 정도의 값. 그래서 한 2%의 정도 값, 2% 정도의 값, 3% 정도의 값, 그 정도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건 뭐와 같냐면 그냥 c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에 1.02 그러니까 자연 로그에다가 1.02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은 근사적으로 그냥 0.02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한번 뭐 계산해 봐도 되고요. 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전자계산기를 쓸 수도 있고 뭐 엑셀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간단하진 않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혹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요즘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뭐 실습 같은 것들을 뭐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로그의 1.02의 값이 이제 근사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지 뭐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명령어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1.02의 값을 계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계산해 보죠. 계산해 보면 뭐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코딩을 했는지에 대한 것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보시다시피 대략 한 0.198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0.02와 매우 근사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 0.01 정도 더 작은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럼 뭐 훨씬 더 근사한 값이 될 것이고, 또는 이 값이 만약에 0.005 1.005에 해당한다면 뭐 당연히 이건 1 더하기 0.005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0.004987로 훨씬 더 근사한 0.005의 더 근사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 엑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을 우리가 간단한 이그젬플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런 식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yt는 1 플러스 g에 사실 저는 파이썬 같은 걸 잘 쓰진 않고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다른 유형의 이제 프로그램을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제 나중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저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고 어차피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뭐 C++나 뭐 포트란이나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알면 뭐 파이썬이라든가 R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yt는 1 플러스 g의 t승에 곱하기 이제 y 제로와 같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 이제 y 제로는 0 시점에 그러니까 제로 피어리어드의 어떤 값 혹은 이제 1인당 GDP라고 제가 앞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0기에 1인당 GDP 뭐 이런 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인당 GDP라고 하는 값은 이제 시점마다 다른 값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yt는 이제 t 시점에 피어리어드 t에 1인당 GDP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는 어떤 값인데 여기서 g는 뭐 성장률이라고 한번 해보죠. g는 뭐 0.02, 0.03 이 정도의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장률 혹은 증가율. 그 다음에 이제 t가 일종의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죠. 뭐 x, y 변수 이런 것처럼 이제 t가 변화하는 어떤 미지수 변수라고 해보죠. variable. 물론 이제 t가 변하니까 y도 변수가 되겠죠. t가 변하면 그거에 대응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가 제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t가 제로일 때 우리는 y 제로를 구하게 되는 셈이고 그러면 1 플러스 g의 0승에 곱하기 y 제로. y 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known. 당연히 g도 알고 있고요. t는 이제 우리가 마치 x의 값처럼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t가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y1을 얻고 싶은 것이고 y1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t 대신에 이제 1을 승을 해주면 되겠죠. y0는 알고 있는 값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0기에 1기에 2기에 뭐 3기에 1인당 GDP가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하나의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양변에 한번 자연로그를 취해 보는 것입니다. 자연로그를 한번 취해 보죠. yt 왼쪽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오른쪽에도 자연로그를 취할 텐데 양쪽에 똑같이 자연로그를 취해도 등호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값은 다 0보다 큰 값이니까요. 1인당 GDP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은 0의 값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1인당 GDP가 제로인 국가는 사실상 지구상에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플러스 g에
t승에 곱하기 y0 전체의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성질을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두 번째 성질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질은 이제 곱셈의 경우에는 로그 더하기 로그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로그의 1 플러스 g t승 더하기 로그의 y 제로라고 일단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 성질이죠. 승수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질을 적용하면 로그의 t 곱하기 로그의 1 플러스 g 더하기 로그의 y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은 이 g의 값이 굉장히 작다면 이건 근사적으로 t 곱하기 g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로그의 yt는 그러니까 t 시점의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이라고 이걸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g 곱하기 t, g와 t를 거꾸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g는 알고 있는 것이고 t는 x 변수처럼 마치 우리가 바꿔가면서 x 변수처럼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1차 방정식 쓰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듯이 얘가 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의 y0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가 로그를 취하면 바꿔서 써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제가 x, y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재미있는 성질은 가로축의 변수를 t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가로축의 변수를 t라고 하고 이제 세로축의 변수를 로그의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가로축의 변수가 t가 되고 세로축의 변수가 로그의 yt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죠. 뭐 대문자 y 이렇게 당연히 이제 t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될 거예요. t는 이제 마치 꼭 x인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고 보통 우리 가로축에 x라고 쓰니까 대문자로 쓸까요? 대문자 y라고 썼으니까 대문자로 써보죠. 얘를 x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y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습니다. y는 g 곱하기 x 더하기 로그의 y0. 그래서 이건 y0는 알고 있으니까 로그의 y0도 알고 있는 거죠. 마치 꼭 그 기울기가 g고 그 다음에 세로축의 절편이 로그의 y0인 어떤 1차식 혹은 선형 방정식, 선형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편 로그의 y0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직선의 형태, 기울기는 g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해가면서 시간이 뭐 1년씩 한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1년씩 지나갈 때마다 로그의 y는 g만큼씩 늘어나겠죠. 간단하게 결과를 제가 여기다 적어보면 t가 1만큼 증가할 때 그건 마치 이제 시간이 1년씩 흘러갈 때 이런 뜻이겠죠. 1만큼 증가할 때 로그의 y는 스몰 y입니다. 로그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그의 y는 g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t가 1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1년만큼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로그의 y가 g만큼 증가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 여기에도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이건 시간이 1년만큼 흘러가는 것이고 로그의 y가 g만큼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 1인당 GDP, 스몰 y가 1인당 GDP니까요. 1인당 GDP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이제 직선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여기가 1960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뭐 여기가 2020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60년 동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1960년에서 61년으로 t가 1만큼 증가할 때도 로그의 y는 g만큼 증가하고 2019년에서 2020년 혹은 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러니까 t가 1만큼 증가한 건데 그때에도 로그의 y는 정확히 g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상관없이 항상 로그의 y는 g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정말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림이냐면 혹은 뭐 시기냐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어느 시점에서건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혹은 이제 간단한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차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로그의 성질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에 대한 그림인데 한국의 1인당 실질 GDP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에서 봤던 바로 그 스몰 y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제가 명목 GDP는 물가 수준 혹은 GDP 디플레이터의 실질 GDP를 곱한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치 한 국가 경제가 그 한 가지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 스몰 y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스몰 y는 1인당 실질 GDP를 가리키는 것이고 1인당 실질 GDP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난 한 60년 동안 뭐 한 번도 1인당 GDP가 감소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뭐 그림에서 보시면 1인당 GDP가 하락했던 기간도 몇 번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대체로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갖는다는 것이죠.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1960년에는 1000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 US 달러 기준이니까 그 구매력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당연히 2010년에 10달러와 2020년에 10달러를 비교하면 그 가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큰 차이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대략 1960년의 구매력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화폐 가치로 평가했을 때 대략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연간 뭐 한 20만 원, 130만 원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평균적인 소득이 그랬었는데 20년 후인 80년에는 4배 정도가 됐고요. 다시 20년 뒤인 2000년에는 또다시 4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배가 되고 다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갈 때 4배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2000년으로 갈 때 또 4배가 됐습니다. 대충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한 4배쯤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 한 4배쯤 됐죠. 그 다음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1인당 GDP가 늘어나는 속도는 이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21년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21년입니다. 2022년 데이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이 끝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야지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겠죠. 32,600달러 정도 비교해 보시면 이게 2배가 채 되지는 않죠. 그래서 마지막 20년에는 1인당 GDP가 이렇게 2배가 채 되지는 물론 뭐 많이 늘어난 거죠. 32,000달러가 넘으니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많이 증가한 거긴 하지만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대상은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들이 우리보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1인당 GDP가 몇 배가 됐을 때 우리는 과연 한국은 과연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제 이런 비교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비교할 때에도 한국의 1인당 GDP가 늘어나는 정도가 사실 더 크긴 큽니다. 어쨌든
여하튼 6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는 실질 GDP는 3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60년에 1,000달러였었는데 이제 21년에는 32,000달러 이상 됐으니까요. 굉장히 굉장한 이렇게 지난 60년 동안 이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그 사실 리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한국 경제 성장은 뭐 정말 예 아스타니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징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삶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1인당 실질 GDP의 증가 뭐 혹은 변화, 뭐 대체로 감소하는 국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실질 GDP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증가, 뭐 감소하는 국가도 있으니까 변화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뭐 대체로 증가하니까 증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장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기호를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Y에 2020은 이제 2020년의 GDP를 가리키는 것이고 1인당 GDP. 그 다음에 이제 Y의 2021 하나는 2021년에 1인당 GDP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증가율 계산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1 빼기 2020 나누기 이제 20년에서 21년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시작 시점의 값을 분모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퍼센트로 표현 이렇게만 써도 괜찮고요.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다면 당연히 100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 감소했을 수도 있으니까 증감률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제 관련된 주로 거시경제겠죠. 거시경제 관련된 지표들을 계산해서 공표하는 그런 기관들, 뭐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뭐 혹은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통계청 같은 곳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공표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기관의 특성이 조금 있어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괜찮은데 기관의 특성상 그걸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뭐 1인당 GDP의 증가율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도 있을 수 있고 1인당 GDP의 증감률이라고 또 표현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뭐 대체로 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왜 그렇게 굳이 다른 표현을 쓰느냐? 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관의 고유한 특성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선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혹은 뭐 그곳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러한 표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 시점과 이제 YT를 제가 T 시점의 1인당 GDP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아까와 달라진 것은 2020이라고 썼느냐, 2021이라고 썼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YT 플러스 1,
t 플러스 1 시점에 혹은 t 플러스 1기에 같은 의미로 제가 쓰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GDP를 소문자로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대문자로 쓰는 것보다 소문자로 쓰는 게 편해서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대문자로 써야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소문자로 쓰면 빨리 쓸 수 있어서 편해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T기에서 T 플러스 1기로 간 거니까 YT 당연히 Y의 T로 나눠줘야 되고,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다면 100을 곱하면 되고, 뭐 100을 곱하기 싫다면 이렇게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뭔가를 계산하고 싶은데,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100을 쓰진 않았고, 만약에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했더니 이게 어, G와 같더라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는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G는 어떤 특정한 값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빼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yt 플러스 1, yt 마이너스 yt 나누기 yt는 g가 되고, 이건 뭐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면 yt 플러스 1 나누기 yt는 1 더하기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변에 똑같이 yt를 곱해보죠. 왼쪽에도 yt를 곱하고 오른쪽에도 yt를 곱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왼쪽에 분모에 있는 yt를 없애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소개했던 어떤 식과도 비교하기 위해서 yt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그 결과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yt는 yt 플러스 1은 없어지니까요. 1 플러스 g의 yt가 돼요. 그래서 T기와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제가 G라고 했고, G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걸 이제 A 방법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방법은 언제 쓰냐면요. 이게 A와 B에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어떨 땐 A라고 쓰고 어떨 땐 B를, A로부터 우리가 B를 도출한 거니까 A와 B는 사실 같은 거잖아요. 왜 어떨 때 A를 쓰고 어떨 때 B를 쓰느냐? A를 쓰는 이유는 YT 알고 있고 YT 플러스 1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기간 사이에 1인당 GDP가 몇 퍼센트나 증가했는지 계산하고 싶으면 당연히 A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거 알고 있어요. 200조예요. 2,000조입니다. 2,000조. 사실 GDP가 2,000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만입니다. 3만 달러예요. 그 다음에 이게 3만 뭐 한 500달러예요. YT 알고 있고 YT 플러스 1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만에서 3만 500으로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방법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뭐냐면, 이건 마치 Y와 YT와 G를 알고 있을 때 YT 플러스 1을 계산하는 방법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T 시점의 1인당 GDP YT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 G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YT와 증가율 G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알고 있고 뭐를 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뭐 필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건 지워버리고요. 방법 A라고 하는 건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T기의 1인당 GDP를 알고 있고 이런 식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마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건 이란 말을 좀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가 뭐 무슨 값을 갖든 상관없이 이런 표현을 추가해 보죠.
t가 무슨 값을 갖든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건, 그러니까 t가 변하더라도 g는 t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g는 t의 값이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t의 값이 변하면 얘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g는 변하지 않습니다. g는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했다면 any t에 대해서 t가 무슨 값을 갖든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렇다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어느 시점에서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제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암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것은, 실제로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어느 시점에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다 달라져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96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약 연평균 5.83%, 그러니까 매년 평균 5.83%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5.83%보다 더 늘어난 해도 반드시 있고, 어떤 해는 최근 지난 20년 동안은 5.83%만큼 증가한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는 이 값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5.83%씩 증가한다라고 마치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표현에는 이제 그런 암묵적으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가정은 아니고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계산, 뭐 어떤 비슷한 엑서사이즈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분명하게 어디에서 헷갈리는지, 어떤 것은 일정한 값을 갖는 거고 어떤 것은 변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제가 조금 다르게 가정할 텐데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국 경제가 60년부터 매년 일정한 성장률 G로 성장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현실에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그러니까 마치 지난 뭐 한 61년 동안 연평균 1인당 GDP의 증가율이 5.83%였었어요. 실제로.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던 기간도 꽤 있었고,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기간도 꽤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5.83%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 1960년부터 일정한 성장률 5.83%로 증가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매 시점마다 1인당 GDP를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계산해 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간단한 공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건 1960년부터 매년 일정한 증가율, 예를 들면 5.83%, G의 증가율로 증가했다. 뭐 예를 들면 5.83%고요. 우리가 이 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Y0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혹은 1960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1인당 GDP가 대략 한 $1000 정도였단 말이에요. 2010년 US 달러 기준으로 이 값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61년에 1인당 GDP는 어떻게 계산할까? 제가 아까 막 지웠던 식이 바로 이거죠. 1 플러스 G의 Y의 T였어요. 이게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YT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YT 플러스 1을 제가 방법 B라고 썼었죠. B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1961년에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 뭐 간단합니다. 일정하다고 했으니까요. 1960, 그 다음에 Y는 196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61년에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Y의 1962는 어떻게 될까? 똑같죠.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1 플러스 G의 Y의 1961.
그러니까 G를 알고 있고 G가 이제 모든 기간에 일정하다고 사실상 가정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선 그렇진 않았지만 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61년의 1인당 GDP를 조금 전에 여기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61년의 1인당 GDP를 알고 있고 당연히 G를 알고 있으니까 62년의 1인당 GDP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뭐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61년의 1인당 GDP를 알고 있어요. 바로 이 값입니다. 여기를 한번 대입해 보죠.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G에 1961년의 1인당 GDP 대신에 이걸 한번 써보죠. 1 플러스 G에 바로 이 값입니다. 1 플러스 G에 Y에 1960이라고 쓸 수 있어요. 한 번 더 정리하면 1 플러스 G가 두 개 있으니까 1 플러스 G의 제곱에 Y에 1960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죠. 1963년의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1962년의 1인당 GDP에다가 1 플러스 G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Y의 1962는 무슨 값과 같냐면 이 값과 같다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G에 Y의 1962라고 하는 값을 물론 그냥 직접 여기에다 대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뭐 특정한 값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값을 넣어보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1 플러스 G의 제곱에 Y의 1960 하면 이건 이제 1 플러스 G의 세제곱에 Y의 1960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다른 것보다는 이 패턴이 좀 중요하겠죠. 여기에 3승인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히 1963과 1960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Y의 1964는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겠죠. Y의 1960. 그렇죠. 64와 60의 차이가 정확히 승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의 1965는 1 플러스 G의 5승의 Y의 1960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결국은 2021까지 온다면 2021년의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의 몇 승이 되냐면요. 2021 마이너스 1960승이 될 거예요. 곱하기 Y의 196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 승수는 그냥 61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2021년의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의 61승의 Y의 196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GDP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 G를 알고 있고 예를 들면 5.83% 혹은 뭐 0. 정확히 얘기하면 0.0583이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60년의 1인당 GDP Y의 1960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매 시점 1인당 GDP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64년, 5년, 21년 이렇게 승수만 잘 계산해서 넣어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어떻게 일반화 시키고 싶냐면 1960년이 시작 시점인데 그냥 1960이라고 쓰지 말고 아까처럼 Y0라고 쓸 수도 있겠죠. Y0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대신에 Y0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Y0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특정 시점에서의 1인당 GDP를 이제 편의상 그냥 YT라고 써보죠. YT는 1 플러스 G에 어떤 승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Y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승수는 뭐가 될까? 간단하겠죠. 그렇죠? T 마이너스 제로가 승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T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 시점의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의 T승에 Y0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 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제가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식까지 도달한 것이고요. 반복 대입법 뭐 이런 거죠. 일종의 반복 대입법 같은 것을 써서 얻어낸 표현입니다. 뭐 그게 별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최초의 1인당 GDP인 Y0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일정한 증가율 G로 1인당 GDP가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매 시점 우리가 Y1, Y2, Y3 해서 YT까지 1인당 GDP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앞에 오늘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로그로 변환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식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 할 수 있겠죠. 70의 법칙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도 이제 어,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가 하고 있는 학교에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70의 법칙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배우는 학생도 있고 뭐 배우지 않는 학생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운 학생들에게는 좀 친숙한 그런 일종의 포뮬라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지금 제가 오늘 뭐 추석 연휴긴 하지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로그의 법칙 정도만 잘 이해하신다면, 물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궁금증은 사실 뭐 학문적 호기심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디테일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하기에는 에, 또 제가 해야 되는 리스폰시빌리티는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선 여기에서 70의 법칙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는 정확히 그 GDP 1인당 GDP가 뭐 GDP여도 상관없습니다. 1인당 GDP가 정확히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 뭐 강의 노트 슬라이드에 있는 기호와 제가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t 대신에 이제 s라고 한번 해보죠. s라고 제가 썼으니까 여기에 이제 s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Y0에서 시작해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는 G의 값, 1인당 GDP의 증가율을 G의 값을 조금씩 바꾸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G의 값이 주어진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죠. G도 알고 있고 Y0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건 사실상 S예요. S를 모릅니다. S를 모르니까 당연히 YS도 모르겠죠. S를 알면 YS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YS도 모르는 거죠.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5년 뒤의 1인당 GDP, 10년 뒤의 1인당 GDP도 모르는 거죠.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1인당 GDP를 당연히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점, 그러니까 S 시점 이후에 가면 1인당 GDP가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S가 이게 바로 S 시점에서의 1인당 GDP인데, S 시점에서의 1인당 GDP는 현재 시점에서의 1인당 GDP의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0가 바로 현재 시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1인당 GDP가 Y0인데 S 시점 이후에 도달하면, S 시점 이후가 되면 1인당 GDP는 현재 시점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S의 값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일정하니까 첫 번째 식과 같이 변화하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1인당 GDP가 현재 시점의 2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잘 결합하면 우리가 S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결합합니다. 얘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두 식을 다시 한번 결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2y의 제로는 1 플러스 g의 s의 이제 y 제로와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g의 값은 알고 있다 치고 y 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가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양변에 y 제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로그 자연 로그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2는 로그의 1 플러스 g의 대괄호를 쓰겠습니다. s승의 대괄호가 되겠죠. 참고로 로그의 2는 대충 0.7 정도의 값이 돼요. 한번 보여드리죠. 아까 그 파이썬으로 가서요. 여기에서 똑같이 로그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이제 로그의 2란 말이에요. 로그의 2는 대충 한 0.7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0.693 정도, 0.7 정도의 값을 가져요. 얘는 대략 0.7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성질과 네 번째 성질을 순차적으로 이용할 텐데 슬라이드에서 제가 적어놨던 이제 승수는 앞으로 내려오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질입니다. s의 로그의 1 플러스 g가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바로 s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에서는 g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로그의 1 플러스 g는 근사적으로 g와 같다. 이 값은 근사적으로 g와 같다. g가 뭐 비교적 작은 값이라면 그래서 정리해보면 0.7은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냥 이퀄리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s 곱하기 어차피 지금 다 근사 어프락시메이션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s입니다. 그래서 s에 대해서 표현하면 s는 g 나누기 0.7이 되겠죠. 참고로 G라고 하는 것은 G가 이제 1인당 GDP의 증가율인데 2%면 G는 0.02라고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자에도 100을 곱하고 분모에도 100을 곱하면 그러면 이제 G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가 0.02라면 혹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2%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2라고 쓰면 됩니다. 퍼센트니까요. 그래서 증가율 1인당 GDP의 증가율 퍼센트 값 죄송합니다. 갑자기 퍼센트 값 분의 70이 되겠죠. 70. 이게 바로 70의 법칙이에요. 그 70의 법칙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로그 2에서 온 겁니다. 로그 2에다가 100 곱해 가지고 70의 법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뭐와 같냐면 70 나누기 1인당 GDP의 증가율 퍼센트 값과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100을 곱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저는 강의 노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0.7의 법칙이라고 해도 괜찮고 로그 2의 법칙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 70의 법칙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경제 성장률이 1%라면 G의 값이 0.01과 같다면 여기에 이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0을 곱한다면 그럼 S는 70 나누기 G 곱하기 100의 퍼센트 값이 되겠죠. 그렇죠? 경제 성장률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라고 한다면 S는 70이 돼요. 분모가 그냥 1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70년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1%라고 하는 값은 굉장히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니까 1%는 비교적 작은 값이고요. 경제 성장률에서 비교적 작은 값이고 이 속도로 어떤 경제가 성장한다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70년 정도. 반면에 경제 성장률이 2배가 돼서 2%가 된다면 그럼 이제 분모가 2가 되겠죠. 70을 2로 나누어 주면 35가 되니까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년 정도.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큰 숫자, 큰 값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1인당 GDP의 증가율이 7%다. 꽤 높은, 꽤가 아니죠. 굉장히 높은 그 증가율인데 1인당 GDP의 증가율이 7%라면 그럼 70 나누기 7이니까 그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한번 볼까요? 한국의 경우에 60년부터 80년까지 4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4배가 될 정도면 2배가 되는데 1인당 GDP의 증가율이 2배가 되는데 7%로 성장하면 2배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죠. 60년부터 80년, 80년부터 2000년, 80년부터 2000년까지 1인당 GDP가 4배가 됐으니까 이건 사실 뭐 어메이징한 거죠.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제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5.83%였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오늘 못하면 우리 목요일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2021년까지 파란색 실선은 actual GDP라고 썼는데 이건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actual GDP고요. 실제 경로 이렇게 우리가 쭉 성장해 왔고 붉은색 점선으로 표현한 것은 만약에 한국 경제 1인당 GDP가 연평균 매년 5.8%, 5.83%씩 증가했다면 어떠한 경로를 따라왔을까? 이건 이제 가상적인 경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로를 따라오지는 않았잖아요. 만일 5.83%씩 증가했다면 매년 똑같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시작점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도 똑같아야 되겠죠. 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나중에 5.83%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게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난 60년 동안의 실제 GDP와 1960년 1인당 GDP 1027달러에서 시작해서 매년 5.83%씩 성장했을 경우에 가상적인 경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비교해 보는 건데 보시면 어떤 기간에는 5.83%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던 기간이 있죠.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이런 기간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간들 비교해 보시면 이런 기간들과 이런 기간들을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여기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뭐 대체로 IMF 경제 위기에 해당하는 1인당 GDP가 감소했던 시기가 여기 몇 번 보이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IMF 경제 위기 혹은 뭐 공식적인 그 명칭은 당시에 한국만 경제 위기를 겪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주요 아시아 몇몇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이제 그 경제 위기의 근원이 금융 위기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몇몇 국가들이 겪었던 경제 위기를 이제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부릅니다.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Asian Economic Crisis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시아 경제 위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의 경제 위기를 이제 IMF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데 다 들어보셨겠지만 왜 이걸 IMF 경제 위기라고 부르냐면요. 당시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매우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외국에서 빌리면 달러로 빌리니까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달러가 부족해서 생겼던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일시적이냐 저도 그 부분은 사실
많이 공부해 보지 않아서 그 한국의 경제 위기를 많이 공부해 보진 않아서 뭐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죠. 예,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기는 해요.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유동성의 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급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시경제학 하니까 뭐 관련된 과거의 경험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비슷한 경제 위기를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어떤 유사한 경제 위기, 유동성의 위기라든가 지급불능 위기라든가 대외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그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를 띠기도 해요. 남미 국가들이라든가 지금 뭐 주요 몇몇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이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뭐 여하튼 당시 이제 IMF가 한국에 그 권고했던 물론 결국은 이제 IMF가 그 달러를 빌려준 거예요. 그 유동성의 위기니까 당장 그 뭐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달러를 조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신뢰가 많이 무너졌었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은행들이 다 파산했었잖아요. 그다음 기업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하니까 실제로 그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다 차단된 것이죠. 달러를 조달하는 그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기관들이 물론 정부도 있습니다만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가 달러를 빌리겠어요.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이제 달러를 빌려오는 건데 국제금융시장에서 네, 그런 은행들이 다 망가지고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굴지의 기업들이 당시로서는 이제 달러를 조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조달할 수 있는 기관들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런 이제 지속적으로 달러를 조달해 오던 차입해 오던 기관들이 사실상 부도가 나면서 다른 기관들에 대한 어떤 금융 신뢰도 같은 것들이 레퓨테이션에 상당히 많은 손상이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려 주었을 때 저 금융기관, 저 기업도 부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불안함, 불확실성이 이제 팽배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조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기도 했었고요. IMF로부터 이제 달러를 빌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위기를 IMF 경제 위기라고 부릅니다. 예, 뭐 그렇죠. 뭐, 네,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도 그때, 예, 그때 뭐 대학 졸업할 때쯤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1인당 GDP와 같은 변수들을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로그를 사용해서 로그 스케일 혹은 뭐 레이쇼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인당 GDP의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한국의 실제 액추얼 GDP입니다. 1인당 GDP 값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60년에는 1000달러가 조금 넘었었고 2021년에는 이제 32,000달러가 되죠.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대략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로그를 취하고 보면 한번 이것만 비교해 보시죠. 60년에 1000이었는데 1000이었다가 21년에 32,000까지 30배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로그를 취하면 이 그 변화 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60년에 1인당 GDP의 로그 값은 대략 7보다 조금 작은 값이고요. 21년에 30배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7에서 한 10.4 정도, 그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어떤 경제 변수에 혹은 뭐 뭐든 상관없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아이폰에 그 등록이 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앱의 어떤 개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앱들이 사실 뭐 아이폰이든 어디죠? 구글, 예, 그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 거기, 네, 거기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소개가 될 텐데 뭐 매월 뭐 매년 소개가 되는 앱들의 숫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에 그러한 어떤 변화의 모습을 수치 자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로그를 취하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 변수의 변화 정도가 많이 줄어들죠. 30배였던 1인당 GDP가 보시면 6.935에서 10.393 정도로 많이 스케일이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이 계속 보여드렸던 1인당 GDP 그림이고요. 세로 축의 값이 바로 US 달러입니다. 32,000달러 정도가 넘죠, 그렇죠? 이렇게 1000달러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대략 7에서 출발을 해서 10 조금 더 넘는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2000년 혹은 뭐 IMF 경제 위기를 전후로 해서 전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되거든요. 이 기간을 전후로 해서. 그래서 보시면 전과 후를 나누어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기간을 보시면 되게 반듯한 직선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 기간도 약간은 커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비슷한 어떤 직선의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과 후의 성장률의 차이가 사실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그로 변환했을 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대체로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체로 이렇게 반듯한 직선의 형태를 취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에 성장률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반듯한 직선의 형태가 전체 기간에서는 나타나진 않고 200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반듯한 직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따로 띄어서 보면 또 반듯한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뭐 제 생각에 여기서부터는 목요일에 강의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들은 오늘 영상에서 뭐 계산하거나 로그로 변환하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했으니까 나머지 이야기들은 강의실에서 마저 하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까지 추석 연휴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